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시설을 은폐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특히 핵미사일 조립 제조시험 시설들을 분산하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승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감시단은 북한이 핵미사일 시설들을 여러 곳에 나눠 분산시켜왔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지난 1일 안보리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박사는 핵 관련 시설에 대한 북한의 은폐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제조 공정상 시설 장소 분산이 상식적일 수도 있지만 북한이 의도한다면 주요 시설을 얼마든지 숨겨놓을 수 있어 완전한 목록 신고와 외부 검증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ou know the equipment which they have acquired from abroad for the key processes. So you want to see that equipment where it is. And then it has to fit with their declaration and explanations. 따라서 북한의 핵 목록 신고를 받아내는 것은 정확한 검증의 첫 단계며 북한의 속임수를 차단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actually doesn't know what you know. So they take a big risk if they hide something and then it turns out that they were caught. 또 다른 전문가는 비핵화 협상이 이뤄져도 북한은 일부 시설을 은폐할 것이기 때문에 시설들을 100% 알아내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실험 중단과 핵분열 물질 동결 등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현실적인 성공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the best we can do is a limit on North Korea's capability. And you limit capability through, moratorium on testing, limits on fissile material production, maybe some elimination of missile capacity. 유엔 감시단은 또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지속적인 불법 유류 거래 등으로 대북 제재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진 후에 제재를 완화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의 목표는 변함없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 즉 FFVD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평양에서 이뤄지는 미북 실무 협상에서는 2차 정상회담에 담을 구체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들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본질적인 핵무기 처리 문제는 미북 대화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만큼 분명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미북 실무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무 협상에서 구체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합의돼야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He's really got to nail them down on what those steps are going to be. And the two leaders deciding what they're going to do without anything prepared in advance. Because that will be to Kim Jong-un's advantage. 진리 국장은 이어 북한이 원하고 있는 것은 제재 해제와 평화조약, 경제 지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항상 이런 카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북한이 비건 대표를 평양으로 초청한 것은 좋은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미북 정상이 탑다운 형식으로 협상을 끌고 가기 때문에 실무진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어 이번 실무회담은 정상회담 준비에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Steve Biegun is going to Pyongyang not to figure out the technical details, but rather to set up the summit in which the real negotiation can then take place. 미 국방부에서 장관 자문을 역임했던 벤 잭슨 교수는 2년 전 전쟁 위기가 고조됐을 때와 비교해 지금도 근본적인 요인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은 여전히 실질적인 위협인 만큼 구체적인 사항들이 합의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Number, disposition, operationality, location of North Korean nuclear warheads and missiles. That's what actually threatens the U.S. potentially. And so what's happening with that? The answer is nothing. 잭슨 교수는 그러면서 지금 미북 간 논의되고 있는 영변 핵시설 해체와 국제 사찰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아니라면서 핵 미사일 해체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인 엘리엇 엥겔 의원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한다며 회담을 감독하는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엥겔 위원장은 5일 워싱턴 DC 내 민간 연구소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은 그동안 핵무기 폐기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하원 외교위는 2차 미북 정상회담과 대북 상황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감독 청문회를 곧 개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대외무역 웹사이트에 오른 물품들 가운데 상당수는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 물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개설한 인터넷 조선의 무역 웹사이트에는 휴대용 액정TV와 전압주파수 안정기, 천연 미안제 등 204개에 달하는 제품이 수출 가능 품목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약 38%에 해당하는 액정TV 등 79개 제품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탈북자 출신 북한 인권운동가 지성호 씨가 북한 정권의 탄압은 북한 주민 생명권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지성호 씨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여전히 미국 지도자에 대한 희망을 지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국정연설에 초대한 지 씨를 북한 정권의 사악한 본성을 보여주는 목격자라고 소개했었습니다. VOA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